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저녁 8시 52분입니다. 미국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는 혼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은 상승하기도 하고요. 코스피는 좀 많이 빠지기도 했죠.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하락의 영향을 일단 어느 정도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 마감하고 지금 하락 중이니까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혼란한 구간이에요. 중국도 작년부터 해서 박스권이고 한국도 박스권이고 유럽이 그나마 좀 최근에 강했는데 독일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전고점 저항에 맞아갖고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S&P는 일단은 상승 추세를 일시정지 해놨다 정도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은 금요일 날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단기 하락 추세 정도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갔고 분위기가 바뀔지 아니면 작년처럼 계속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조한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조한 모습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이맘때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올해 3월부터 이제 2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만 신경을 썼었는데 우리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통화 정책들이 작년의 예상과 다르게 올해 초 들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바뀜들이 아직까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온전히 다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돌풍 같은 게 아니죠.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은은하게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조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파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연초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긴축을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지금 고민을 잘 해봐야 될 때예요, 그죠? 아직 이제 2022년 시작한 지 10일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아무튼 아직 올해 방향성이 진정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머릿속에 짐작이 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짐작일 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시장이 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지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서 붕괴시킬 때 붕괴시키고 지지할 때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 아직 올해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머리 한번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갖고 있는 게 좋긴 하겠죠. 너무 그 시나리오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아예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하는 것보다 시나리오 있는 게 그래도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건 아무튼 달러입니다. 달러. 예. 저는 달러 인덱스를 잘 보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쯤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있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써 있죠.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달러는 올라가게 돼. 이게 어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금리하고 금리 정책하고 금리하고 이 달러는 환율이죠. 금리하고 환율은 각각의 이 다른 서로 독립적인 요소로 이거를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기준금리 인상하면 달러는 당연히 강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월봉 띄워놓고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몇 차례의 지난 수십 년간의 몇 개의 사례를 찾아보면은
단 한두 번 빼고는 전부 다 오히려 달러는 약세였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할 때요. 달러가 약세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코스피는 초대박이 났었죠. 근데 아무튼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도 이 달러가 강세로 진짜 갔던 적이 한두 번인가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코스피가 그냥 똔똔했습니다. 그냥 뭐 빠지지만 않았을 정도로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점들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뭐 긴축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딱히 그죠. 여러분들 이게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로 내려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되겠어요? 달러가 약세로 내려오려면 일단은 그 뭐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미국 경제, 유럽 경제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미국이 잘 나가 버리면 달러는 강세겠죠. 아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 잘 나가거나 유럽이 더 잘 나가거나 아니면 신흥국이 더 잘 나가거나 하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만의 독주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냐? 거의 20년, 거의 지금 10년 넘는 세월 동안요. 미국의 성장률이 뭐 4%가 넘고 막 이러잖아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다 하더라도 미국의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빨랐죠. 중국보다 더 빠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죠?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아직도 뭐 비리비리 하고 있죠. 유럽은 뭐 그리스가 망하네, 아시죠? 여러분들 2011년부터 유럽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이나 뭐 신흥국이나 뭐 중국이나 심지어 중국도 요즘에 뭐 경기 둔화의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와중에 미국의 독주가 더욱더 빛을 발아보고, 미국의 독주가 더욱더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뭐 FA 엔진이, 테슬라니, 그죠?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이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이게 달러가 이게 뭐 약세가 될 수 있겠냐? 이게 어쨌든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안 되면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코스피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 했어요. 맨날 뭐 어쨌든 예전에도 맨날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 번쯤 연초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큰 그림들. 원래 아무튼 기준금리 인상은 늘 주식시장 대세 상승에 어떤 그죠? 꼭 따라오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대세 상승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100%의 확률로. 근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조건들이 좀 안 맞고, 그리고 또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은 코스피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참 복잡해요. 그죠? 참 복잡한데, 아무튼 너무 복잡하시면은 머리 싸매지 마시고 지지와 저항만 간편하게 체크하시면서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리플 이런 걸로 공유해 보시면 저도 답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공부죠. 그런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오늘 사실 별로 그렇게 시장에 제가 점검할 거리가 없어서 밑밥을 좀 길게 좀 깔아봤어요. 한번 잘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생각할 거리 한번 던져드려 본 거고, 오늘 경제지표 관련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경제지표도 없고 조용해요. 오늘 특별한 거 없고, 한국 주식시장 마감하고 미국장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면 되겠죠.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여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날의 종가 부근이 중요하다. 12월 20일 날.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 아직 붕괴시킨 거 아니죠. 결국 이 자리까지 일단 지켰다기 하긴 뭐하지만 일단 턱걸이까지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근에 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전히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올라올 수도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금요일날 개인들 풋옵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약간의 어느 정도 좀 오늘 단서를 찾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1월 7일 금요일 날에, 개인들이 이상하게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데 개인들이 풋옵션을 150억이나 샀다. 야, 이거 어쨌든 물론 이런 일 정말 보기 어려운 일이긴 한데, 보통 개인들이 풋옵션을 추격하는 게
선물이 막 폭락할 때 추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이 폭락할 때 풋옵션을 추격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수급이 이렇게 찍히면 그 자리가 단기 바닥이 되거나 중장기 바닥이 돼버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 신기하게도 일단 150억을 양봉이 나오고 상승하는 날에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개인이 풋을 많이 사면 지수 하락엔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그래도 오늘 그 며칠 전에 리플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전광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차월물들을 봤는데요, 이런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아닐까 싶어요. 풋옵션 385입니다. 지금 보시면 2월물입니다. 2월물 풋옵션 385를 보시면 미결제가 좀 유달리 많죠. 대부분 보시면 4,000계약, 4,000계약, 4,000계약 뭐 이 정도쯤 되는데, 하여튼 유달리 이렇게 좀 미결제가 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만계약, 여기 14,000계약, 8,000, 뭐 9,000계약 이런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에서 누군가 이런 것들을 집중 매수했더라고요. 풋옵션 385 같은 경우 6.5니까 제법 비싸죠. 제법 비싼 옵션인데, 이거를 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금요일날 누가 겁나 많이 샀더라고요. 보시면 미결제가 금요일날에 3,000계약에서 만계약으로 늘었습니다. 누군가 이거를 금요일날에 7,000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매수 매도 포지션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 해도 벌써 몇십억 단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누군가 어떤 뭐 자신 있는 외국인 혹은 자신 있는 개인이 누군가 진짜 큰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2.4짜리 370 풋옵션 같은 경우도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 8,700계약이었는데 금요일날에 13,700개가 됐으니까 한 거의 5,000계약, 뭐 4,000계약, 5,000계약 정도가 늘었죠. 이것도 액수 몇십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계약들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하여튼 돈 많고 자신 있는 분이 큰맘 먹고 금요일날에 세게 풋옵션을 베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또 다른 뭐 자신 있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 계좌를 굴리는 사람들이 그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대로 매도를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옵션 같은 경우는 계약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이게 말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누군가 매수 계약을 해야 누군가 매도 계약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누군가 큰 개인과 큰 외국인이 둘이 아무튼 뭔가 피 튀기는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많이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150억이라고 찍혀있는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결론이 그렇다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한 게 아니고 누군가 큰 손들의 어떤 베팅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보시면 시장 분위기는 조용했죠. 이렇게 빠져도 솔직히 오늘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저렇게 시장 빠지면 개인들이 풋옵션 추격 매수할 텐데 아무튼 추격이 없었어요. 개인들 풋 추격이 없었고, 오늘 뭐 콜도 조용했고 옵션 시장 조용했다, 뭐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코스피 투자자들은 대부분 좀 조용조용한 것 같아요. 박스권이니까 자기네들도 몸살이면서 아직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관망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관망세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일단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이 단기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 일단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직전 저점 붕괴시키려면 잘해야 돼요. 아직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고요. 아무튼 거래량도 이렇게 슬슬슬 증가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빠질 거면 제가 봤을 때 거래량 슬슬슬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선물이. 근데 아무튼 뭐 오늘 모습 일단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적당히 뭐 일단 잘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매물을 쌓았죠. 위에서 저항을 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어쨌든 여전히 좀 계속 저는 조금 좀 불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힘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너무 좀 힘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평선들 보이시죠? 이렇게 다 모여있고 이런데 5일선이 지금 어쨌든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뭐 5일선 기울기라든가 뭐 하여튼 볼린저밴드 째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너무 좀 가파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보시고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꾹 참으셨다가
분명히 반등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 여기서 이대로 계속 하락하면 작년 3월처럼 비이성적인 폭락도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별 재미없이 그냥 적당히 끝나버릴 거예요. 풋 시세가, 이 하락 시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싶으면 여기 이평선들 지금 다 모인 거 보이시죠? 이런 이평선들을 서서히 아래쪽으로 이런 이평선들을 서서히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등도 필요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올 거니까 뭐 제대로 갈 거면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니까 아무튼 아직 뭐 나 이거 보고 숏을 잡을란다 생각을 하셨는데 계속 빠진다.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번 주에 계속 각종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이런 재료를 갖고 반등 몇 번 정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파워르장도 연설하시고 CPI도 여기 있고 PPI도 있고 물가지표도 발표되고 이러니까 분명히 그러긴 할 겁니다. 반등 주긴 줄 거예요. 또 그리고 코스피 옵션 만기고 코스피 옵션 만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락시키거나 일방적으로 계속 그런 일방적인 시세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거 보이시죠? 아래 꼬리 이렇게 쭉 달고 올라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죠? 오늘 시장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일단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긴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거래량 같은 건 좀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은 별로 신뢰도는 없어 보이네요. 다들 이 장대 음봉 이후에 방향성을 모색한다고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뚜렷한 방향성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방향성 없다는 건 일단 아래쪽으로 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얘도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아직 붕괴시킨 게 아니죠. 중요한 지지선 어디라고요? 여기 76,000원. 여기 빨리 붕괴시켜야 삼성전자도 의미 있게 좀 빠질 겁니다. 이거 붕괴되기 전까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적당히 하다 조정 나왔네요. 일단 1200원 부근에서 1198원까지 밀려서 5일선 살짝 깼는데 일단 마음이 일단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3산 우려가 아니고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인데 적당히 저항 소화해놓고 피곤한 자리였으니까 쉬어야죠. 적당히 쉬는 모습 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할 말 없고요.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은 뭘 해야 되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15,650 자리를 의미있게 선물지수 기준으로 의미있게 붕괴시킨 게 이게 이제 어제 금요일날 밤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이 부근의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지금 이제 밤 9시 10분인데요. 늘 맨날 드리는 이야기죠. 장 초반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반등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의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선물인데 잘 보시면요. 여기 저점 이런 자리들이 있죠. 지금 이런 자리들 부근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들은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자리는 15,650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도 분명히 어떤 나름 한따까리 하는 그런 지지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소화해야 돼요. 잘 소화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너무 어이없이 장 초반에 너무 많이 빠져서 시작하면 오히려 급반등도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밑에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해야 될 건 15,650 테스트 혹은 121선 테스트 등등 각종 테스트입니다. 아니면 아니면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이 진행돼야 돼요. 여기에서 저항을 누적시켜야지 또 이제 아래쪽으로 더 어떤 그런 하락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또 다시 급반등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드렸죠. 지금 121선도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있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들이 중요한 지지력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해야지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 잘못하면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힘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들 말씀드렸고 S&P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 4,700은 이미 이제 2거래일 간 저항을 확인했고요. 하루 붕괴시키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저항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뭐 60일선 걸쳐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좁은 박스권 아니라서 뭐 여기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 오늘 밤에도 뭐 조금 감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변동성 지수의 감소를 버텨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죠. 예. 아직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대 항공 이거 완전히 죽었다라 이해할 수, 예, 아직까지 이거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빅스 다 죽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솔직히 약간 좀 웃기긴 해요. 왜 그 금요일날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나스닥 변동성도 그죠? 나스닥 변동성도 상승할 수 있었는데 좀 어쨌든 약간이나마 아무튼 하락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왜 죽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게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게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밤에 뭐 그런 중요한 지지와 저항들 테스트 잘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영상 초반에 제가 길게 밑밥 깔았던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올해에 대한 계획들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